동아시아 해역이 긴장으로 뜨겁습니다. 세계화 속에서도 서해는 위험한 지역으로 남아있어요. 중동의 충돌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치열합니다. 세계 열강들이 매일 신경전을 벌이는 곳이죠. 특히 중국이 신형 핵잠수함을 뽐내며 등장했습니다. 서해를 휘젓고 다니며 동아시아를 위협하고 있어요. 지난 3월 11일 중국 어선이 불법 조업을 했습니다. 한국 영해 16km까지 들어와 큰 논란이 됐죠. 국제법과 해양법에 따라 외국 어선은 금지입니다. 8.6km까지 침입한 것은 명백한 위반이에요. 우리 해경이 감시망을 뚫고 온 어선을 납포했습니다. 중국은 이를 두고 강하게 반발했죠. 화춘잉 대변인은 어민의 권리를 보장하라고 했습니다. 한국 정부에 압박을 가하며 대응을 촉구했어요. 하지만 중국 네티즌들은 달랐습니다. 불법을 인정한다며 당국의 입장에 반기를 들었죠. 16km면 한국 영해에 쳐들어간 거다 라고 했습니다. 공정하게 법대로 처리해 달라는 의견도 있었어요. 이런 중국의 횡포가 이제 막히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특수 탐지 시스템이 그 열쇠예요. 최근 양산에 성공한 이 시스템이 배치됐습니다. 동해, 남해, 서해를 모두 감시할 수 있어요. 목선이나 북방한계선 침범도 잡아냅니다. 일반 레이더로 어려웠던 정교함을 자랑하죠. 중국의 자존심을 꺾은 한국 기술이 화제입니다. 동아시아 상황에 주변국을 다시 놀라게 했어요. 중국의 대응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나올지 귀추가 주목되죠. 시진핑 주석은 지난 4월 보아오 포럼에서 불편함을 드러냈습니다. 미국을 겨냥한 발언을 쏟아냈어요. 평등과 존중이 공존의 기본이라고 했습니다. 미국의 제재에 반발하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죠. 하지만 미국은 이를 코웃음 쳤습니다. 적반하장으로 나온 건 중국이기 때문이에요. 중국 항모 랴오닝함 근처에서 논란이 됐습니다. 미 구축함 함장이 다리를 꼰 채 바라본 사진이 유출됐죠. 이에 중국은 분노하며 반격에 나섰습니다. 시진핑이 하이난에서 해군 행사에 참석했어요. 일기 수여식에서 최신 잠수함을 과시했습니다. 미디어로 자존심 경쟁을 벌이는 모습이었죠. 창정 18호와 12,000톤급 미사일 구축함이 공개됐습니다. 최첨단 무기체계가 위용을 드러냈어요. 중국은 이를 과학기술 수준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대만과 미국 대치에서 밀리지 않겠다고 했죠. 서방은 미국 수준엔 못 미친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양적 확대는 무시할 수 없다고 했어요. 핵잠수함 건조 능력이 두렵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미국 전역을 타격할 가능성이 제기됐죠. 한국에게도 불편한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중국이 서해를 한반도처럼 다루며 침범했기 때문이에요. 핵잠수함이 다른 국가 해역을 넘나들었습니다. 한국은 이를 막을 필요가 있었죠. 이제 한국의 새 감시 시스템이 도입됐습니다. 동아시아 힘의 균형을 흔들 수 있는 기술이에요. 방위사업청이 LIG 넥스원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1640억 규모의 해상 감시 레이더가 양산됐죠. 해안과 섬에 설치돼 함정을 탐지합니다. 공기부양정과 고속정도 잡아낼 수 있어요. 적어도 항공기까지 탐지가 가능합니다. 중국의 위그선도 감시 대상에 포함됐죠. 위그선은 배와 비행기의 장점을 합쳤습니다. 상륙작전의 효과적인 운송수단이에요. 우리 해병대도 위그선 운용을 검토 중입니다. 미사일을 장착하면 위협이 될 수 있죠. 일반 레이더로는 위그선을 잡기 어려웠습니다. 빠르고 작은 크기가 문제였기 때문이에요. 신형 레이더는 이를 조기에 탐지합니다. 표적 정보를 해군과 해경에 공유할 수 있어요. KNTDS를 통해 유도무기로 전달됩니다. 후속 공격까지 신속히 가능해졌죠. 기존 레이더는 근접 함정을 한 척으로 인식했습니다. 숫자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어요. 신형은 분해 능력이 높아졌습니다. 각 표적을 개별적으로 인식할 수 있죠. 강풍이나 태풍에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24시간 경계 감시가 가능한 제품이에요. 레이더 안테나를 돔이 보호합니다. 열과 충격, 이물질에도 강한 장점이 있죠. 북한 감시를 위해 제작된 이 레이더입니다. 목선 침입을 잡아내지 못했던 한계를 넘었어요. 북방 한계선을 넘는 움직임을 탐지합니다. 2km 밖 수영하는 사람도 잡는다는 평가도 나왔죠. 부수적으로 중국 잠수함도 탐지 가능합니다. 한국의 해양 방어가 강화됐어요. 이 기술은 항만 감시 체계의 마지막 퍼즐입니다. 외부 침입에 적극 대응할 수 있게 됐죠. 기존 시스템은 다양한 감지기를 조합했습니다. 수중 음향 신호로 물체를 탐지했어요.
신형 레이더는 저속 잠수함도 잡아냅니다. 중국 창정 18호도 감지가 가능해졌죠. 한국 잠수함이 이를 직접 타격할 수 있습니다. 수동 조종으로 정확도가 높아요. PAK나 음향교란을 걸러냅니다. 표적을 정밀하게 공격할 수 있죠. KNTDS로 홍상어 어뢰 발사가 가능합니다. 충무공 이순신급 구축함과 연계할 수 있어요. 파격 시스템까지 연결됐습니다. 잠수함 대비와 공군 연락도 즉시 가능해졌죠. 중국의 사전 공작이 차단될 전망입니다. 한국 기술로 만든 성과라는 점이 중요해요. LIG 넥스원이 자체 개발한 레이더입니다. 외국산 부품 없이 국산화에 성공했어요. 유지보수 비용이 크게 절감됐습니다. 외국 업체 의존도가 줄어들었기 때문이에요. 코로나로 해외 부품 수급이 어려웠습니다. 한국이 국산 부품으로 교체를 시작했죠. 기술력이 향상되며 품질이 인정받았습니다. 자주국방에 한 발 더 다가갔어요. 해군 군수사령부가 정비업체와 협력했습니다. 세종대왕급 소나를 국산화했어요. 음향 탐지 장비 교체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독일 의존 없이 가능해졌죠. 공군도 패트리어트 레이더를 정비했습니다. 3년간 시스템 프레임을 국산화했어요. 산악지형에서 필수적인 장비입니다. 해외 의존 예산과 시간이 줄었죠. 자동차 연구원이 기술 개발에 참여했습니다. 8종의 제조 기술을 확보했어요. 항만 감시와 함께 한국 기술이 빛났습니다.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에요. 중국도 이를 쉽게 넘길 수 없습니다. 한국의 발전이 동아시아 평화에 기여했죠. 앞으로 군사기술 국산화가 기대됩니다. 국민의 자부심이 커지고 있어요.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주세요. 2. 사브. 브라질 콜롬비아 있는 페루 그리펜 전투기 수주, 정조준. 스웨덴 방산업체 사브, 셉가 브라질과 콜롬비아에 이어 페루 공군 전투기 시장 공략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페루가 노후화된 러시아산 미그-29와 프랑스 다소, 데설트, 위 미라주 2000 전투기 교체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사브는 자사의 그리펜 전투기 판매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남미 시장에서의 연이은 성공을 기대하는 모습이다. 에어데이터 뉴스는 6일 현지 시각 사브의 미카엘 요한손 CEO의 발언을 인용. 이 같은 내용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요한손 CEO는 최근 콜롬비아가 노후화된 이스라엘 IAI 크피르 전투기 대체 기종으로 그리펜 1을 선정한 발표 자리에 구스타보 페트로 콜롬비아 대통령과 함께 참석하며 콜롬비아 판매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을 내비쳤다. 사브 측은 수년간의 평가 끝에 콜롬비아 정부가 최대 24대의 그리펜 2 전투기를 주문할 것으로 예상하며 이는 콜롬비아의 방공 능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요한손 CEO는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브라질에 36대의 그리펜 전투기를 판매한 것이 다소의 라팔과 로키드 마틴의 F-16을 제치고 그리펜을 선택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인접국인 브라질에 그리펜 전투기 조립 라인과 부품 생산 시설이 있다는 점 역시 콜롬비아의 안정적인 공급망을 제공할 수 있다는 확신을 주었다고 강조했다. 사브는 브라질 공군에 납품될 그리펜 전투기의 일부를 브라질 항공기 제조업체 엠브라에르의 가비앙 페이시오투 공장에서 조립하는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 페루 시장 공략 계획도 구체화되고 있다. 요한손 CEO는 콜롬비아에 이어 페루를 그리펜의 차기 고객으로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페루 공군 역시 노후화된 미그-29와 미라주 2000 전투기를 대체할 현대적인 전투기를 물색 중이다. 하지만 페루 시장 경쟁은 만만치 않다. 한국항공우주산업 KAI, EKF-21 보람의 전투기의 부품 생산을 위해 페루 현지 업체인 세만, SEMAN과 계약을 체결하며 페루 시장에 적극적으로 접근하고 있기 때문이다. 페루 공군은 이미 KAI가 제작하고 세만이 현지에서 조립한 KT-1P 터보프로 훈련기를 운용하고 있어 KAI와의 협력 관계를 이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매체는 전했다. 다만 페루 공군의 차기 전투기 선정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이나 전망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이번 페루 시장 진출 시도는 사브가 남미 시장에서 입지를 더욱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